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시작하는 10번째 챕터에서는 문자와 치수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418페이지 10-1번 물음표로 나타난 문자 스타일로 나타내기, 그러니까 문자 스타일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자 스타일이라는 걸 제어하는 이유는 도면에 표시되는 문자의 형태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는 문자 스타일이라는 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도면이란 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작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면을 전달받았을 경우 일부 문자가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가 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문자 스타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는 건데, 스타일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면을 전달받을 때 이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한 글꼴, 정확히 그 글꼴도 같이 전달받아서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물론 문자 스타일이라는 객체 자체를 임의로 편집한 도면도 왕왕 있긴 한데 이 경우엔 일반적인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부 글꼴은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 글꼴인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글꼴을 설치하기 전엔 요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타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워드 혹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글꼴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만큼의 문자를 다른 글꼴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얕은 샘물 요걸로 바꾸고 싶다면 글꼴을 바꾸고 싶은 내용을 쭉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잡아놓고 글꼴을 직접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의 문서에 여러 내용이 쭉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토캐드에서 문자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객체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서로 개별적인 객체죠. 만약 이 친구에서 이 가나다만 다른 글꼴로 바꾸고 싶다면 워드에서처럼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 편집기로 들어가서 요만큼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오토캐드에 있는 객체들은 문자라 그래서 한 번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글꼴도 각자 개별적으로 제어를 해야 하는데, 제어할 객체가 한두 개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이라는 걸로 글꼴을 한번 묶어준 겁니다. 물론 여러 줄 문자, m텍스트 같은 경우엔 일부만 글꼴을 바꿀 수도 있어요. 123, 123, 123. 요 중에 가운데 것만 글꼴을 바꾸고 싶다면 워드랑 마찬가지로 블록으로 잡아둔 뒤에 글꼴을 바꿔주면 되겠죠. 뭐 에어리얼 블랙 요렇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여러 줄 문자는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편집하는 것보단 문자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친구들은 지금 모두 다 스탠다드라는 스타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스탠다드라는 친구를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초기 설정에서는 스탠다드가 에어리얼이라는 글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나눔 고딕으로 이 친구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스타일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을 바꿔놓고 적용,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를 닫으면 제가 바꾼 글꼴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모두 적용되는 거죠. 스탠다드라는 이 문자 스타일로 작성된 문자들은 모두 글꼴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에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도록 글꼴을 한번 묶어둔 게 스타일이라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다중지시선 스타일, 테이블 스타일, 그리고 이외에도 ML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 줄 스타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10번째 챕터에서 다룰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도면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문자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은 지금 보고 있다시피 홈 탭의 주석 패널을 확장하면 바꾸는 메뉴가 있고요. 혹은 탭을 주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각각 문자, 치수,
지시선, 테이블 이런 유형별로 패널이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 문자 패널에서 문자 스타일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싶다면 패널 오른쪽 끝에 보면 대각선의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요걸 클릭하면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고 이보다는 명령어인 스타일, 단축 명령어로는 st를 사용하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전체 명령어는 스타일이지만 앞에 두 글자 st만 입력을 해도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문자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면 그냥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스타일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현재 설정으로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더블 클릭을 해서 현재 스타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스타일에서는 글꼴 외에 다른 설정들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주석, 요건 국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외에 아래쪽에 있는 건 문자를 선택하면 특성 팔레트에 표시되는 회전, 폭비율, 기울기 여기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편집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대신 높이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문자를 작성하는 절차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초기 값인 0으로 설정을 해놓고 문자를 작성을 하면 문자를 작성할 때 시작점을 클릭하면 높이를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문자 스타일에서 만약 요 높이가 5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문자를 작성할 때 높이를 물어보는 절차가 생략됩니다. 자, 다시 단일행 문자를 작성할 때 시작점을 클릭을 하면 원래는 높이를 물어봐야 하는데 문자 스타일의 높이가 5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물어보는 대신 바로 회전 각도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실행하는 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높이를 고정하면 일부 리습을 사용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자 스타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 중엔 높이,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스타일을 새로 만들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글꼴도 본인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설정한 뒤에 적용을 누르면 지정한 설정이 1, 2, 3이라는 스타일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을 새로 만들 때에도 도면층을 새로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걸 선택한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했냐 그거에 따라 초기 설정이 달라진다는 거 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다 끝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토캐드의 객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에는 현재 나눔 구딕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에어리얼이란 걸로 이렇게 설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에어리얼이라는 글꼴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문자를 작성할 때 혹은 편집할 때 어떤 분들은 문자 객체를 복사할 때에도 문자의 형태가 다르게 표시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복사하고 있는 지금은 문자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지만 문자를 편집하려고 텍스트 에디트로 들어가면 한글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요 가나다라는 글자의 형태가 바뀌었죠. 그리고 기능을 마치면 다시 다른 객체와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어요. 에어리얼이라는 글꼴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알아서 다른 글꼴로 대체해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대치를 해주는 게 글꼴의 유형마다 그리고 객체의 유형, 여러 줄 문자냐 단일행 문자냐에 따라 대치해주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자, 단일행 문자를 작성을 해볼게요.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 높이를 지정을 하고 문자의 내용으로 가나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문자 객체의 작성이 끝나면서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여러 줄 문자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가나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기능을 마치면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굴림이라는 글꼴로 가나다가 입력이 됐다. 이런 정보가 문자의 내용에 기록이 되죠. 이렇게 여러 줄 문자, 단일행 문자는 글꼴을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가 달라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유는 여러 줄 문자의 경우엔 일부 객체만 다른 글꼴로, 예를 들어 나눔 글꼴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글자는 굴림이다,
어떤 글자는 나눈 고딕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자의 내용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단일행 문자의 경우엔 일부 객체에 적용되는 글꼴만 바꿀 수 없지만 여러 줄 문자는 그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줄 문자와 단일행 문자는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객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글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오토캐드에는 전용 글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기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요 메뉴에 표시되는 트루 타입 글꼴들, 요런 것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오토캐드에서만 사용을 하는 전용 글꼴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메뉴를 잘 확인을 해보면 TT라고 적혀 있는 것들도 있고, 앞에 마치 알파벳 A처럼 보이는 컴퍼스 모양이 그려져 있는 글꼴도 있습니다. 앞에 TT가 적혀 있는 게 트루 타입 글꼴이고, 앞에 컴퍼스가 그려져 있는 게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오토캐드 전용 글꼴인데, 이 두 가지는 개념과 적용하는 절차가 달라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트루 타입을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자, 일단 오토캐드 전용 글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심플렉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문자 스타일 대화상자를 닫으면 글꼴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글이 물음표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이 외에도 숫자와 알파벳 모두 얇은 글꼴로 바뀌었죠. 이렇게 오토캐드 전용 글꼴은 대부분의 경우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얇게 표시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세입형 글꼴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글꼴 파일의 확장자가 SHX이기 때문에 SHX 폰트 또는 SHX 글꼴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부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이 SHX를 사용할 때 한글을 표시하고 싶다면 큰 글꼴도 같이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다수의 소프트웨어에서 큰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글꼴은 알파벳의 경우 한 글자에 1바이트고 한글이나 한자나 일본어, 기타 등등은 한 글자에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바이트씩 차지하는 걸 빅폰트라고 부르고, 그걸 번역한 게 큰 글꼴이에요. 일반적인 SHX에서는 한 글자에 1바이트인 데이터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한글을 사용하고 싶다면 큰 글꼴도 함께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글꼴 중에 WH로 시작하는 맨 밑에 있는 4개, 요 4개가 한글이 저장되어 있는 글꼴입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해야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일부 글꼴 같은 경우엔 앞에 골뱅이 마크가 표시되는 글꼴들이 있어요. 트루 타입 폰트에서도 맨 앞에 골뱅이가 표시되는 이런 글꼴들이 있는데, 이 글꼴들은 세로 쓰기용 글꼴입니다. 세로 쓰기가 뭐냐 하면,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이렇게 오른쪽 위부터 왼쪽으로 쭉쭉 세로로 적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글꼴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세로 쓰기 글꼴에는 앞에 골뱅이 마크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글꼴을 설정할 때는 앞에 골뱅이가 없는 걸 사용을 해야 하고, 세입 글꼴, SHX 글꼴을 사용을 할 땐 큰 글꼴도 같이 설정을 해야 한글을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트루 타입 폰트와 SHX 이 두 개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이것도 알아둬야만 하는데, 트루 타입 글꼴의 경우엔 제어판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메뉴가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 분들은 보기 기준을 범주에서 아이콘으로, 큰 아이콘이든 작은 아이콘이든 상관은 없고요. 이쪽으로 넘어온 뒤에 글꼴을 선택하면 트루 타입 글꼴을 설치하는 경로가 표시될 거예요. 최신 버전의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설치할 글꼴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건데, 좀 오래된 버전의 윈도우를 사용을 한다면 앞에서 제어판에서 글꼴을 눌렀을 때 탐색기가 이런 양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이 안에 글꼴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글꼴을 새로 설치했다면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키거나, 혹은 최소한 오토캐드는 한번 껐다 키셔야 해요. 트루 타입 폰트의 경우엔 이 위치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HX 폰트의 경우엔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따라 들어가세요. 저는 기본 경로인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25
요걸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폰츠라는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경로에 확장자가 SHX인 파일을 집어넣으면 글꼴이 설치된 거예요. SHX 글꼴 같은 경우엔 컴퓨터를 껐다 키실 필요는 없지만 오토캐드는 한번 껐다 키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빅폰트의 경우엔 다른 글꼴보단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트루타입 폰트는 여기에, SHX는 여기에 설치를 하면 오토캐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